더불어민주당 광산가 국회의원 이용빈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기자회견 소개 및 취지에 대한 설명을 우리 진성준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분과위원장 진성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 발의를 한다는 말씀을 국민께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로 양분되어 있고 이런 이중 구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노동계의 정상적인 발전 물론이거니와 우리 경제 발전 또 사회 통합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또 이 윤석열 정부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한 국정과제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행정과 정책에 있어서는 거꾸로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서 드러났듯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에도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래전서부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분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전국 각지의 지원센터가 정부의 보조와 지원으로 활동을 이어가는데 이 지원과 보조를 삭감하려는 그런 동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하는 정책적 대안들을 모색해 왔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운 노동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고 또 개별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원도 하고 상담도 해왔던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아예 지원을 끊음으로써 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고사시키려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갖고 있어서 차제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아예 입법해서 상시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을 거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모으고 우리 시민사회 그리고 노동계와 함께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법안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임기 말에라도 이 법안이 꼭 심사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성준 의원님의 기자회견에 대한 소개, 취지 말씀과 더불어서 법안 통과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민생단체 발언을 들을 순서인데요. 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와 관련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충기 한빈의 공동의장이자 대전 노동권익센터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박재철 한빈의 공동의장이자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정찬호 광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이호표 성북 노동권익센터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님 오셨습니다. 홍복근 아파트 경비 노동자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노동자분 오셨습니다. 최한솔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노무사님 오셨습니다. 장수용 마립도 운영위원 오셨습니다. 이유진 마립도 운영위원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민생단체 발언을 들으실 순서인데요.
먼저 김남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의 말씀 듣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3%도 안 된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을 대변해주는 가장 이해단체가 노동조합인데 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비영리 단체들, 한국 비정규직 노동단체 전국 네트워크와 같은 비영리 단체들이 지원하는 활동을 해왔고 그 활동에 공감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노동자 복지센터나 노동자 인권센터와 같은 지방행정 조직들을 만들고 거기에 이런 비영리 단체들이 참여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해주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조직 사업이라든가 요양보호사 같은 돌봄 노동자들의 조직 사업, 막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비정규직 청년들의 조직 사업 같은 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었고 각종 법률 상담과 교육 그런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인권센터나 노동복지센터와 같은 조직들을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은 이거를 어떤 좌파적 성향의 이런 어떤 정파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면서 대거 조직을 축소하고 대거 예산을 축소를 해서 이런 활동들을 지방행정에서 소멸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중앙정부라도 나서가지고 이런 지방정부와 함께 비정규직 지원 활동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토론을 열면 고용노동부의 어느 부서가 나와서 토론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비정규직 활동들을 지원하는 그런 전문 부서도 고용노동부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이런 비정규직 지원 활동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들을 추진하면서 고용노동부 안에서도 이러한 행정들을 전담하는 전문 부서들이 만들어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비정규직 활동들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충기 한국비정규직 노동단체 네트워크 공동부장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비정규직 노동단체 네트워크는 올해로 창립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울산 북부의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노동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네트워크 단체이고요. 아까 앞서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희 한민회에서는 전국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 지원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비노동자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지원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진행을 해서 공동주택 법안 개정까지 이끌어내기도 했고요. 라이더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려내고 또 많은 선진적인 지원 조례들을 지방자치 단체에서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한미래는 전국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는 틀을 만들고 있고요. 또 많은 선진적인 조례들을 지방자치 단체에서 노동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선진적인 조례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걸 전국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의 지역에서는 이런 노동단체가 없습니다. 또 예산도 천차만별입니다. 저희들이 이 법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11년의 역사 속에서 전국적인 지방정부의 노동정책들을 계속해서 계승하고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많은 노동단체들이 이 지원 법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을 확대시키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어떤 보호망이 되어질 수 있는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의 빠른 통과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노동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지역의 안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취약계층 노동자들
여성, 청년, 청소년, 노인 등 많은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좀 더 많은 노동행정의 서비스를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아파트 경비 노동자이시죠. 홍복근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3년째 아파트 경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근년에는 자꾸 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계속 해야만 하는 영원한 스스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전에는 1년 계약, 2년 계약을 했었는데 근년에는 어떻게 된 건지 자꾸 이런 짧은 계약을 하고 또 10년 전에 서대문 노동자 지원센터를 만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갑질을 받고라는 고용에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경비원들을 세무상담이나 노무상담이나 계약상 분쟁 및 임금 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 등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답답한 심정을 상담할 수 있어서 좋았고 더욱 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고 모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노동자 서울 공동사업단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배포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동력심도 고맙고 고용계약, 갱신, 휴대권이라든지 노동과 관련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위해 힘없는 사람들이 언제나 가볼 수 있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같은 것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인 경비원들은 근무 중 어그럽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아무 곳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막연한 심정으로 지내며 현상 유지가 급급하여 생계보장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처지입니다. 우리가 혹시 다쳐서 그 산재를 처리해야 되는데도 이거 직장에서 쫓기는가 싶어가지고 그저 전전긍긍하고 산재조차 처리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3개월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 만기다고 또 세내버리면 이거 퇴직금도 못 받고 뭐 여러 가지로 1년 연차수당도 못 받고 이런 제도가 자꾸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결국은 노동자 지원센터밖에 없습니다. 아무 때도 기절제가 없는 부당한 처벌을 받고 견딜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노동자 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노동자들의 복지와 본익보호 정진을 위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같은 것이 꼭 필요하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서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꼭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간단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절절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장수용 마니또 집행위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온 23살 장수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9년 가을 현장 실습생으로 처음 노동을 나갔는데요. 현장 실습을 나간 지 일주일도 안 돼서 3개월 동안 충남 당진으로 출장을 가게 되어 회사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출장을 가서 현장 실습생으로 주말에 일하면 안 되는 것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주말마다 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어른들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그저 하라는 대로 따랐습니다. 주말에 일을 시켜서 미안하다고 하루 휴가를 주셔서 학교에 찾아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갑자기 주말 근무가 사라졌습니다. 현장 실습이 끝나고 취업으로 전환이 되고 나니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서 새벽 1시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했고 저도 그냥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살던 동네를 떠나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와 용접 소리가 나는 그 한가운데 있으니 외딴 섬에 부족민들이 얘기하는 그 한가운데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첫 사회생활이 생각보다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진 게요. 4년
노동지원센터를 만났기 때문에 학교 전담 노무사로 만난 비정규직센터 노무사님과 인연이 계속되었고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지원센터 덕분에 다른 현장 시스템들과 처음으로 일을 하는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제서야 제가 현장 시스템과 첫 노동에서 어려움이 저 혼자만이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줬던 비정규직 노동지원센터 그리고 60명의 특성화고 졸업 노동 청년자들 마이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청년 모임 마이토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임금 체불과 산재 등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겼을 때 비정규직 노동지원센터에 계신 모든 분들과 노동법의 도움으로 잘못됨과 부딪힘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센터가 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좋은 어른들, 지역의 노동자 선배들 만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무대에 서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정규직 센터 노무사 마이토 친구들과 함께 현장 시스템들을 위한 안내서,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겪고 마이토 친구들이 겪은 또 다른 청년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만나지 않고 부당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 곁에 저희 마니토 친구들이 센터에 많은 도움을 받은 것처럼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노동자 센터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센터가 많이 생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다가 늘 찾을 수 있는 곳, 언제든 연락을 할 수 있는 곳이 생겨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경험들을 비정규직 센터가 다른 지역에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박재철 한국 비정규직 노동단체 네트워크 공동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불평등과 양극화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에 의한 기본권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3% 내외에 불과합니다.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된 플랫폼 프리랜서를 비롯한 무권리 상태의 노동자들이 급증하면서 사각지대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중대재해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입니다. 숱한 차별과 불이익 처분에도 제대로 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힘겹게 견뎌왔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심각한 노동 현실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방정부 예산으로 설립돼 운영된 전국의 노동센터들은 취약 노동 계층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벌여왔습니다. 아파트 경비, 돌봄, 플랫폼, 청년 등 노조 바깥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과 이해 대변을 위해 힘써왔고 상당한 성과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기댈 곳 없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보호막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노동센터가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경북, 충북, 강원 지역에는 노동센터가 한 곳도 없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정규직 지원 조직이 만들어지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진성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 특별법안은 대다수 취약계층 당사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노동센터들이 전국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취약 노동계층의 노동 권익을 방어하는 민생 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는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공동 책임지고 협력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복지 관련 업무는 비영리단체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각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및 단체장의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등 커다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책임과 재정적 뒷받침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1터가 아닌 지역을 기반으로 한 3터에서 문제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노동센터 전국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지역과 현장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 특별법안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 민생 실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한국비정규직 노동단체 네트워크 이상입니다. 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 특별법안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